제한이 따르지 않는 겁니다. 아까 실책한 게 제한이 뭐 있었죠? 이유 사유가 변론 종결 후에 생긴 사유라는 그런 제한이에요. 그런 제한을 받지 않는 겁니다. 15번도 지급명령 마찬가지. 지급명령 기판력이 없다고 그랬어요. 기판력이 없으면은 지급명령 발령 전에 생긴 청구권 불성리, 무효 이 사유들도 청구 사유가 된다고 그랬어요. 지금 기판력이 인정되지 않는 겁니다. 16종 이의물증도 마찬가지예요. 이의물증은 기판적 부정한다고 그랬죠? 똑같은 원리됩니다. 17번은 확정된 법률관계에서 확정 판결의 변론 정결 전에 이미 발생했던 취소권을 그 당시 행사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취소세권자에게 불리하게 확정 경우에는 그 확정 후 취소권을 뒤늦게 행사함으로써 그 확정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갑이 을에게 어떤 이행호소를 제기하고 있어요. 이때 을에게 어떤 항변 사유가 있다. 또는 을에게 어떤 형성권이 있다. 그런 경우는 여기 있는 소의 사실심, 변론 종결시까지 이거를 행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을이 이거를 행사하지 않았어요. 불행사한 경우에 그런 이게 항변사유나 그런 형성권은 항변사유 형성권은 이거는 이제 없어지는 겁니다. 이게 실권되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실권되지 아니하는 권리들이 있습니다. 비실권되는 권리들이 있어요. 항변사유나 형성권이 실권되지 않는 것들이 있는데 아까 항변사유에서 뭐 있었죠? 항변사유 중에서 어떤 거? 한정승인이라는 사유, 한정승인. 이게 실권되지 않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는 상계권, 형성권 중에서 상계권도 실권되지 않아요. 또 건물 매도청원권 이것도 실권되지 않는 겁니다. 실권되지 않는 항변권들은 항변권, 형성권이 여기 있는 것들이에요. 따라서 그런 한정성에서 이 사유를 내봐가지고 청구유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마찬가지 상계권 행사해가지고 이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실권되는 형성권의 경우는 실권되는 형성권의 경우 이런 것들은 실권이 이루어져요. 계약의 취소권, 계약의 해제권, 어음에서 백지보청권 이것도 백지보청도 형성권입니다. 백지보청권 이런 것들은 실권되는 권리가 됩니다. 그러면 변론 종결이죠. 변론 종결지까지 행사하지 않아 가지고 그 판결이 확정되면은 기판적으로 이거 차단되기 때문에 그 후에는 이런 거를 행사할 수 없다는 겁니다. 취소권이죠. 취소권은 여기 행사하지 않으면은 실권된다고 그랬어요. 이 사안들도 잘 체크하고 있어야 되고요. 18번은 해제권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제사유. 이거를 행사하지 않으면은 기판력에 적용되는 겁니다. 나중에 행사한 경우요.
그러나 상계권의 경우는 실권들이 난다고 그랬죠. 상계권이에요. 변론 종결 이후에 비로소 상계권을 행사한 경우입니다. 그런 경우는 이혼인이 변론 종결 후에 상계인 때 해당이기 때문에 당사자가 집행거래 확정 판결의 변론 전에 자동채권의 존재를 알았는가 몰랐는가 관계없이 적법한 청구 유사가 된다는 겁니다. 518년은 청구 이유서는 그런 집행권이 성립된 후에 집행권은 성립 후에요. 집행권이 성립되면은 이때부터 제기할 수 있고, 그리고 소외 그런 종기 이때부터 할 수가 있고, 종기에는 그런 채권의 전체적인 집행이 끝난 경우요. 이때부터 이때까지 제기하는 겁니다. 집행 종료 후에는 이 소를 제기할 이익이 없는 겁니다. 20은 판례예요. 집행 공정서가 무건대리로 촉탁에 하여 작성으로서 의한 경우에는 이때 채무자는 청구이소로서 집행유지할 수 있는데요. 그렇지만은 일단 강제입행이 전체적으로 끝난 경우, 종료되어서 채권자가 자기 채권의 만족을 얻은 경우에는 더 이상 이 소를 제기할 이익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 종명령 경우, 종명령이에요. 압류 종명령이 확정되는 경우에요.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집행이 끝이 나는 겁니다. 그때는 이 소를 제기할 이익이 없는 겁니다. 20년 8년은 채권자 취소권에서 피부던 채권의 존재가 인정되어서 사행규 취소와 원소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해서 하더라도 그에 의해서 재산이나 가액을 마치기 전에 채권자의 피부던 채권이 소멸한 경우요. 그러면 채권자가 더 이상 그 채무자 재산원에서 집행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도 청구 이유 사유가 되는 겁니다. 20년 판례는 채권 압류 출시 명령에 대한 즉시항고인데 이 즉시항고 사유가 되는 것들은 이것도 전부 다 어떤 절차상 하자들이에요. 이거를 그런 형식적 하자라고 합니다. 따라서 실체상 사유는 여기 항고 사유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저장하자가 되는 것들은 집행력 있는 정보리버와 송돌리버와 강제집행 개시효권의 정보와 집행 장애사유서 이런 것들이 절차상 하자 있는 것들입니다. 반면에 실정 사유는 한글 사유가 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자, 그런데 채무자 형법에서 면책 결정이 확정되고요. 면책 결정이 확정됐다면은 면책 결정은 이거는 실질적으로 채무 면제하고 유사합니다. 이게 결국은 그 사유가 실태상 사유가 돼요. 이거는 그 이루어진 채권 압류 출시 명령에 즉시 항고 사유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이 사유면은 그 대신에 뭐 나올 수 있다고 그랬죠? 청구 이유서, 청구 이유서. 그때는 청구 이유서는 제기할 수 있게 돼요. 면책 결정인데 면책 결정 확정은 다만 청구일을 통해 가지고 그 집행권의 집행될 수 있는 실정 사유에 불과하다고 그랬어요. 또 면책 결정 확정은 면책 채무에 관한 집행 정보에 기하여서 그 이루어진 강제집행에 장애 사유가 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지문도 이은돈 지문 알고 있어야 돼요. 면책 결정 확정은
그 후 이루어진 강제집행의 집행사유사가 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장애세가 되면은 이게 되면은 여기 있는 거죠. 장애세가 되면은 이게 절차상 하자로서 즉시항고 사유가 되는 겁니다. 이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항고 이유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채권압류 출시명령에 대한 항고 사유가 될 수 없는 것들이에요. 이 판례는 꼭 알고 있어야 되고요. 자, 23번의 경우에는 청구유서에서 이 사항이 되는 집행권한이 확정 판결되는 경우에는 그 이유 사유가 변론 종결 이후에 생긴 것이 된다고 그랬어요. 따라서 변론 종결 전에 생긴 사유의 경우는 채무자가 그러한 사정이 있음을 과실 없이 알지 못하여 변론 종결 전에 이를 주장하지 못한 경우라더라도 청구 이유 사유로 삼을 수 없다는 겁니다. 자, 이 판례는 이런 사안이에요. 자, 갑이 을을 상대로 해서 너 나한테 발행해준 약속보험금에 관해서 돈 달라라는 소를 제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약속보험 부분들이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입니다. 소멸시 완성 사실은 이거는 요건사실이 됩니다. 이게 주요 사실이 돼요. 그 중에서 권리 소멸 사유가 되는 거죠. 그런 권리 소멸 사유가 되는 건데 이런 주요 사실은 반드시 을이 이거를 변론에서 주장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변론주의 원칙이에요. 그런 권리 소멸 사실이 있다 그러면은 그런 채무자인 을은 반드시 갑이 제기한 소송에서 이거를 적극적으로 주장 입장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을이 과실 없이 알지 못해서 주장을 하지 못한 경우요. 그러면은 주장 못하면은 기판적으로 차단되는 겁니다. 그 후에 을이 그런 이 약속 의무 소멸시 완성 사실을 들어가지고 청구 유서를 제기할 수 있느냐 그거를 이제 부정하는 겁니다. 23번 판례 부분들이에요. 여기에서 채무자가 그런 사정이 있음을 이게 어떤 사정이 있었죠? 그 원고 채권이 시효 완성된 사실이에요. 그거를 과실 없이 알지 못하여 변론 종결 전에 이를 주장하지 못한 경우를 하더라도 나중에 변론이 끝이 나가지고 판결이 확정되면은 기판적으로 차단된다고 그랬어요. 더 이상 청구 유사로 삼을 수 없게 되는 겁니다. 24번은 휴생 채권자 폐에 관한 청구 이유서는 관할이 휴생 계속법원으로 관할에 조속되는 겁니다. 여기서 휴생 계속법원이란 휴생사건이 계속되어 있는 휴생법원을 말하는데 만약 휴생 절차가 종료되거나 폐지된 경우에는 휴생 절차가 계속되었던 휴생법원을 갖기는 겁니다. 따라서 휴생 채권에 관한 청구 이유서가 계속적인 법원이 휴생 계속법원이 아니라면은 법원은 사건을 그쪽으로 이송시켜줘야 돼요. 25번 판례도 우리 시험에 아주 출제가 안 된 부분들이에요. 상소 포기 신고는 그 수리 심판이 당사자에게 고지된 때 효력이 생기는데 이때 피고가 변론 종결 전에 상소 포기 신고를 했다 하더라도 변론 종결 후에 상소 포기 심판서를 송달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면은 변론 종결 후에 발생한 사유로서 청구 이유 사유가 될 수 되는 겁니다. 26번은 인도명령에 대해서는 확정된 인도명령이 확정되면은 청구 이유서를 제기할 수가 있어요. 27번 판례는
집행원의 표시인 본래 채무가 원금은 변제 못하고 소멸됐습니다. 그런데 집행 비용을 변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 경우는 집행 비용 변상을 위해서 채권을 여전히 수심할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는 집행권으로 집행력 전부 배제를 구할 수 없는 겁니다. 채권자는 집행 비용 변상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강제 집행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28번은 청구 이소 경우에는 먼저 기본적으로 유효한 집행권인을 전제하게 돼요. 이거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환경분쟁 조정법에 의하면은 개정위원회가 제정을 한 경우에 제정서 정본이 당사자에게 송달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그날부터 60일 이내에 당사자가 개정된 환경피해를 원인으로 해서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경우에는 이 제정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정본이 당사자에게 송달조차 되지 않은 경우에는 유한집행권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청구에 설정할 수 없는 겁니다. 자, 같은 취지 판례가 이런 것도 있어요. 취지 판례. 예를 들어서 갑이 을을 상대로 해가지고 지급명령을 신청했어요. 지급명령이 을에게 송달이 이루어졌어요. 이런 경우는 이때 을은 이 지급명령에서 2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하면 되는데 이거를 하지 않냐고 지급명령 송달이 됐기 때문에 바로 이에 대해서 을이 청구 유서를 제기한 사안이에요. 지급명령은 지급명령은 확정되어야 집행권이 되는 겁니다. 확정은 어느 때 되느냐? 2주가 도가 될 때 2주가 도가 되면은 그때 지급명령이 확정돼요. 따라서 아직 확정되지 아니한 미확정의 지급명령에서는 이 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겁니다. 같은 논리가 돼요. 29번은 집행청구상 청구권에는 기한 제한이 없는데 그 청구권에 기한이 있으므로 집행이 불허되는 주장은 그 기한이 없는 청구권이 기한이 도래한 범위 내에서만 집행력이 있고 그것을 추구하는 범위에서는 집행력은 배제된다는 것을 말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공용사석서인 약속 의무 원인 채권에 아직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은 사유가 돼요. 그 이행기 도래하지 않는 약속 가지고 강제집행을 해온 경우입니다. 그들은 본래 집행권으로 표시한 이것도 청구권의 변동이에요. 을 가져오는 청구 유사가 되는 겁니다. 이런 사유를 이유로 해서 청구 유사라는 재판에서 집행으로서 청구권에 변제기 존재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집행원으로 집행력 전부를 배제하는 판결이 할 거 아니라 변제기에 도래할까지만 일시적으로 배제하는 판결을 해줘야 돼요. 그때까지는 집행을 취소하는 겁니다. 이 판결은 49조에 강제입행 정지 결정이 되는 겁니다. 강제입행을 정지를 면한 재판이 돼요. 변제기에 도래할 때까지만 집행을 취소시켜주는 겁니다. 그리고 채권자는 변제기에 도래되면 그걸 가지고 다시 강제입행을 신청하면 돼요.